네, 이번 시간에는 멀티레이어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란 것은 이제 그 이계층 장비지 않습니까? 근데 멀티레이어란 거는 멀티레이어. 자, 이 스위치는 레이어 2 2계층입니다. 레이어 2죠. 2계층입니다. 멀티레이어라는 것은 다양한 레이어에 걸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L3 스위치, L4 스위치, L7 스위치 이런 거 나올 건데 멀티레이어는 다양한 레이어에 걸쳐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스위치는 알다시피 2계층입니다. 그래서 2계층이니까 당연히 1계층은 리피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패킷이 오다 보면 보낸 신호가 이런 신호가 오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쇄가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스위치는 이렇게 만나면 일단 다시 이거를 스위치를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중복할 수 있고 이 스위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포트 1, 포트 2, 맥 주소에서 뭐 AA, BB 이렇게 주소가 있다 했죠. 이 주소 기반으로 포워딩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허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했다 했죠? 허브는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이쪽으로 다 뿌려버린다 했죠. 이걸 플러딩이라 했죠. 그리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프 두플렉스 한 명이 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내면 충돌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돌이 발생하는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했죠. 하지만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을 포트별로 다 분리했다 했죠. 컬리전 도메인을.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 얘가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뒤에 오는 데이터를 여기 버퍼에 담아둔다 했죠. 그래서 보내고 있을 때 얘가 보내면 여기 버퍼에 담아둬서 이제 얘가 다 보내면 보낸다 했죠. 그래서 이 버퍼로 해서도 또 통일 충돌을 방지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풀 듀플렉스 얘가 이렇게 보낼 동안 얘도 보낼 수 있다 했죠. 이렇게 풀 듀플렉스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계층 장비지 않습니까? 1계층에 리피터 기능과 2계층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린 컬리전 도메인을 분리한다 했고 얘는 뭘 분리한다 했습니까? 예,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포트별로 분리한다 했죠. 그리고 라우터는 포트별로죠. 그럼 포트가 이렇게 있네요. 포트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포트별로 보면 이렇게 라우터가 한 개, 네트워크가 한 개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한 개고, 이렇게 네트워크 총 3개 네트워크가 있네요. 그래서 라우터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한다 했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분리한 똑같은 말인데, 브로드캐스트 얘가 보내면 얘 동일 쪽에는 보내지만 이쪽으로 안 나간다 했죠. 똑같이 얘가 보낸 거는 이 안에는 돌지만 라우터 밖으로 안 나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별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차단하고 그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와 동일한 개념이라 했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나눌 뿐만 아니라 뭘 한다 했죠. 서로 간에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트래픽도 얘를 통해서 하면 연결해 준다 했죠. 그걸 내가 뭐냐면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 해서 인터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하면 국가 간에 하는 말 이제 국가 간에 교육할 때 인터내셔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셔널 간에 인터라는 게 서로를 묶어 준다는 그런 접두어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크게 뭐가 있다 했으면 이게 뭐라 했죠?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라 했죠. 네트워크 주소. 우리가 IP 주소는 뭐 호스트 부분과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네트워크 영역이 오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인터페이스나 넥스트홉이 나와 있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에 어떤 패킷이 이렇게 유입됐습니다. 그 패킷이 만약에 10.1.2.1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딱 매칭되죠. 10.1.2.1.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F0-0 들어왔을 때 0-0이 어디 있습니까? 10.1.2.2 네이터가 0-0이 연결되죠.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10.1.1.1 패킷이 들어왔다. 그럼 10.1.1 패킷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면 되죠? 0-1로 보내면 되죠. 왜냐면 이쪽이 10.1.1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연결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는 특별하게 이렇게 스페셜 서비스 기능들이 몇 가지 많이 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패킷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라우터는 연결해 주지만 연결할 때 이렇게 블로킹해서 어떤 거는 못 가게 이렇게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에 사설 IP를 쓰고 있고 이쪽이 인터넷 환경이면 공인 IP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도 라우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스위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좀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레이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다양한 한 개의 계층 원래 스위치는 2계층인데 다양한 계층 그래서 레이어 3 스위치는 뭐냐면
2 플러스 이 3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이어 4는 뭐냐면 2, 3, 레이어 3 스위치에서 4가 더한 거고, 얘는 레이어 4 스위치에서 7계층이 더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3계층은 뭘 봅니까? IP 주소를 보고, 4계층은 뭘 봅니까? 포트 주소를 보고, 얘는 컨텐츠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라우터라면 L3 스위치는 이 두 가지에 걸쳐 있고, L4는 이렇게 걸쳐 있고, L7은 이렇게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2 L3 스위치는 스위치와 라우터 기능을 같이 하는 거고, 얘는 스위치 라우터 로드 밸런스 기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4 스위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L4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이버의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백만 명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서버나 뭐 블로그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A가 있고 사용자 B가 있고 사용자 C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돌아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 이쪽으로 몰려버리면 얘가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대의 서버를 마련해두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시켜줍니다. 이때 뭘 보면 이 포트 주소를 보고 포트에 따라서 서비스별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여기 L4 스위치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4 스위치는 노드 밸런싱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들을 계속 헬스 체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무슨 서비스 가다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는데 얘한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살아있으면 왔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얘가 죽었으면 얘를 분배한 데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 체크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4 스위치란 거는 뭐냐면, 이 L4 스위치란 거는 이 포트 주소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뭘 보냐면 컨텐츠 내용을 봅니다. 안에 내용이 컨텐츠가 무슨 우리가 했던 뭐 시그너처 패턴이나 이런 데서 좀 조작되고 이런 패턴이 안에 컨텐츠를 보면 얘가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파이어월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또 컨텐츠 안에 것까지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걸 분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이버 이런 데 보면 mnaver.com이 있고 그냥 네이버닷컴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모바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에 보면 이걸 따라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보면서 모바일은 이쪽으로 접속하게 하고, 그냥 일반 데스크탑 접속에서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까지 좀 더 세분하게 더 분할할 수 있게 L7 스위치는 더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스위치들은 사실 저희가 CCNA 과정에서는 이 L3 스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L4나 L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코 보면 시스코가 L4 스위치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있다가 에이스가 있다가 사라졌고, 요즘은 이제 데이터 센터 스위치 중에서 이제 일부 넥서스 구현에서 조금 구현하긴 하는데, 사실 이 시스코에서는 이 두 가지는 시스코 이 둘 중에 좀 약자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자들도 많이 원하지 않아하고, 그래서 이런 게 개념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네이버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L3 스위치와 라우터 차이점이 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점점 기능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옛날엔 좀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슷해진다고 보는데, 이 라우터는 주 3계층이고 얘는 2, 3계층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L3 스위치는 AG 기반을 처리했습니다. AG 하드웨어로. 그래서 굉장히 고속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우터는 옛날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CPU에 소프트웨어 돌리듯이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굉장히 느렸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얘도 AG으로 처리하니까 고속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 수는 얘가 좀 상대적으로 많고 얘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얘는 2단에밖에 안 됩니다. L2에서 L2 2단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는 L3랑 L2의 2단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WAN L2, PPP, HDH 프레임 릴레이 이런 같은 다양한 WAN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WAN 환경에만 거의 쓸 수밖에 없지만 얘는 LAN, WAN 환경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신사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고객들의 사이트를 웬의 역할을 통해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라우터를 많이 쓰게 되고, 일반 기업 환경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환경에서는 랜 환경이니까 이 L3 스위치를 거의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 크기가 있는데, L3 스위치는 상대적으로 좀 보통 크기라면 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네트워크 개수가 한 100만 개 정도까지 된답니다. 10년 전에는 40만 개인데 요즘 100만 개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그 100만 개 라우팅 테이블을 일반 스위치나 이런 데 넣어버리면 바로 뻗어버립니다, 스위치가. 근데 이제 라우터들은 이 큰 라우팅 테이블을 가질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잘 저장하고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 NAT나 IPC 이런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L3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최신 스위치, 시스코 넥서스의 이런 스위치들은 지원하지만 일반적으로 NAT는 지원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IPC, IP 보안 같은 경우도 사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우터는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게 좀 더 서비스 범위가 넓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웹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NAT, IPsek도 지원하고 이런 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더넷 환경에서는 이더넷에 최적화된 이것들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이 L3 스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개념을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